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 이제 빚이 무거워서 어떻게 보면은, 신용 채무 조정을 좀 해야 되는 대출이 연체되거나 세금이 체납된, 그리고 아니면 현재까지 연체나 체납은 없지만 곧 연체나 체납이 있을 것처럼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빚을 상당 부분을 탕감해 주거나 아니면 만기를 늘려 주거나 아니면 금리를 낮춰 주는 프로그램인 대출바 기금에 대한 운영 방안이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한 달 전에 이 세출바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후속적으로 좀 더 구체화된 내용이 나와서 공유를 드립니다.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용보다는 조금 더 많이 구체화가 돼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심층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추진 배경들이 있을 건데요. 어쨌거나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도 어려워지고 빚도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빚을 못 갚는 상황이 생겼죠. 그리고 채무에 대해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원금을 깎아주거나 대출을 아니면 뭐 1, 2년짜리 대출을 한 10년 정도로 이렇게 늘려준다던가 저금리로 바꿔주는 그런 내용이 이 자금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뭐 앞에 여러 가지에 대한 뭐 추진 배경 같은 경우 일단 넘어가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정상차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상차주는 그냥 지금 뭐 신용이 문제 없고요. 대출 잘 내고 이자 잘 내고 있고 원금 잘 갖고 있고 세금 문제 없는 분들이지만 어쨌거나 대출도 잘 갚고 세금도 잘 내고 있지만 코로나로 많이 어려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현금도 많이 없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금리로 특례 자금을 40조 원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위기, 금리가 너무 높거나 현금이 너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일시적 위기에 있는 분들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원래는 한 1금융권 정도 대출만 썼었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2금융권 대출까지 끌어쓴 거죠. 그러니까 이금융권 대출은 금리가 비싸니까 그 낮은 금리로 바꿔주겠다. 저금리 대환대출이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게 8.5조입니다. 오늘 얘기 드리는 내용은 이건 일시적인 게 아니라 답이 없어. 이거는 이 상황으로는 원금 못 갚아. 그리고 대출 못 갚아. 그리고 세금도 제대로 못 낼 수 있다. 뭐 이런 기업들이죠. 이런 경우 채무 재조정을 통해서 아예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세금은 보통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같은 경우는 이런 대출이 논리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오늘 세출반기금 내용을 보시고 웬만하면 세금은 꼭 갚아야겠다. 하지만 대출을 못 갚을 경우는 정부가 구제를 해준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정상적인 차주에 대해서 맞춤형 특례 자금은 저희가 이제 다른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일시적 위기, 고금리도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요 내용입니다. 채무 조정. 즉, 이 연체를 도저히 갚을 수 없을 것 같다. 아니면 단기간 내 대출 연체가 발생해서 될 것 같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연체가 진행되는 분들은 원금을 좀 깎아준다든지 그게 채무 조정입니다. 아니면 대출 기간을 좀 늘려주고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갚는 걸 한 달에 15만 원씩만 갚게끔 대신에 기간은 길게 뭐 이런 내용으로 좀 볼 수가 있죠.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 주요 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받은 개인 사업자나 소상공인으로서 보통 이 소상공인은 보통 법인까지 포함을 합니다. 별도 지원 없이는 대출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차주를 얘기를 하는 거고 최대 30조 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치 기간을 좀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원금도 상환하기 어려우면 한동안은 이자만 내라 이런 내용이고요. 장기적으로 갚아라. 한 1-2년 안에 갚으면 한 달에 막 200, 300씩 갚아야 되지만 10년, 20년 갚아버리면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는 누구나 감당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늘려주겠다. 아니면 금리를 깎아주겠다. 그것도 안 되면 원금도 감면해주겠다.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걸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채무조정 대상 차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요게 해당이 되려면 일단 코로나 피해를 받았다라는 내용을 봐야 되고요.
현재 부실 차주라는 건 현재 연체가 발생하고 있는 차주고, 부실 우려 차주는 연체가 꼭 발생할 것 같은 차주고,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은 소상공인까지만이 됩니다. 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개인 사업자라고 얘기한다는 건 개인 사업자는 소상공인이 아니어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 피해를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손실보전금 지원 받으신 분들은 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선생님, 저는 코로나 손실보전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그럼 이 자금 못 받아요. 그러면 나는 죽으란 말입니까? 그건 아니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 다른 제도를 이용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영상에서 예전에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을 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1시간 정도 제가 설명드리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상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뭐 코로나 피해 사실을 손실보전을 만약에 못 받았지만 우리는 코로나 피해 사실을 객관적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을 받았다, 뭐 이런 경우도 해당될 수도 있고요. 그런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 다만 중기부의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이나 아니면 저기 전문 직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쉽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새출발 기금이 안 된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런 우리 제도들을 또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의 있는 그런 채무 문제는 당장 아주 빠른 기간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부실 차주 1개 이상이 대출해서 3개월 이상의 장기 연체, 이게 포인트죠. 3개월 이상의 장기 연체가 1개 이상의 대출한 건 뭐냐면 제가 대출을 5군데서 쓰고 있는 거예요. 국민은행에서 뭐 1,000만 원, 뭐 기업은행에서 2,000만 원, 그리고 뭐 OK, 뭐 사공은행 뭐 이런 데서 3,000만 원, 무슨 땡땡 캐피탈에서 몇 천만 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단 한 개의 은행이라도 거기서 3개월 이상의 장기 연체가 발생했다면 우리는 부실 차주로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부실 우려 차주는 만기가 연장이 어려워. 근데 상환이 안 될 것 같아. 이런 경우고, 세금이 체납돼 가지고 벌써 신용 문제가 있어서 신용 정보가 공유되고 있어. 그리고 신용 평점이 낮아. 그리고 고의성 없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사업했지만 연체가 됐다가 갚았다가 이런 분들은 부실 우려라고 보는 거죠. 부실 차주이거나 부실 우려 차주인 경우가 지원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 피해를 입었어야 되고 부실 차주이거나 부실 우려 차주가 있다라고 하면 지원이 됩니다. 다만 나는 정상적이지만 원금을 탕감받기 위해서 어거지로 그냥 대출 연체시켜 버린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개인 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발생 이후에 폐업을 했는데 빚을 못 갚는 분들이 있죠. 폐업은 했지만 빚은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이번에는 지원이 됩니다. 즉 20년 4월 이후에 폐업한 기업들 중에서 현재 빚을 제대로 못 갚고 있는 분들은 지원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10월 중순에 새출발 기금청 KR에서 접수를 받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보통 이런 부분에서 요 요건들도 까다롭고, 그리고 채무 조정이나 이런 금액이나 이런 내용들이 상담이나 이런 거에 따라 심사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9월부터는 상담 창구를 연다고 해요. 내가 이 부분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제 이번 달이죠. 이제 추석 전후로 인해서 빠르게 상담 받으시길 바라고, 보통 초기에는 상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남들보다 조금 빨리 이겨서 미리미리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채무 조정, 뭐 대상 대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거를 뭐 계속 한 사람이 여러 번 신청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통 신청 횟수나 금액 같은 경우를 제한을 겁니다.
그런 부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막 제출하는 게 아니라 저희 영상의 취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도 보시고 다른 분 영상도 보시고 충분히 사전 상담을 받은 다음에 신청할 때는 제대로 준비해서 한 번에 신청을 해야지 대충 신청하고 다음에 또 할게요 이러다 보면 신청 횟수 제한에 걸려서 지원 못합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가 마음이 급하고 하더라도 대충 할 게 아니라 꼼꼼히 알아보고 하나하나씩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사업자 대출뿐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과 회사가 분리가 되지만 개인은 개인 사업자 자체가 뭐 생계도 하고 사업체도 있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가계 대출을 받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법인은 사업자 대출만 인정이 돼요. 근데 개인은 대표자의 개인 대출, 대표자의 개인 신용으로 받은 사업자 명의로 받은 대출이 아니라도 요 채무 조정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내가 회사 명의로 1억을 대출받았고 개인 명의로 1억을 대출받았다. 그러면 1억만 채무 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합산해서 2억까지 지원이 된다는 거죠. 둘 다 지원된다는 거 꼭 명심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대표자 개인 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그러니까 좀 뭐 코로나 이전부터 받았던 대출이라던가 그런 거 아니면은 특히 주택 구입 같은 거, 주택 구입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코로나 피해를 받아서 받았던 대출이 아니죠. 이런 경우는 우리 제외가 됩니다. 즉 투자 목적으로 받은 그런 내용은 제외가 된다. 다만 내가 화물차나 중장비 이런 뭐 설비를 사는데요. 이런 경우는 영업할 때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포함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와우 이번에 뭐 벤츠 한 대 샀어요. 그러고 가면 그럼 그 벤츠는 어떻게 보면 영업용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제외. 하지만 제가 1톤 포터를 타고 영업을 합니다. 화물 배송을 해요. 그러면 인정.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럼 다음 넘어갑니다. 매입 요건상 하자 등으로 뭐 채무 대출이 어려운 대출 종류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할인 어음, 무역금융 뭐 이런 데 예금 담보 대출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법원 회생 등인 대출 이런 경우는 채무 조정이 불가하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예금 담보 대출 같은 경우는 내 예금이 100만 원이 있으면 한 90만 원 돌려주는 거죠. 못 갚으면 예금에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피해받았다고 어렵다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이미 벌써 저당 같은 게 잡혀 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는 겁니다. 회생 중인 대출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다른 쪽으로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같이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저도 좀 얘기하기가 어렵네요. 네. 하나하나 하다 보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개인 간 사적 채무 이런 것도 당연히 포함되면 안 되겠죠. 세금 체납액 뭐 이런 것들 내용이 되고요. 부실 우려 차주가 보여 이제 대출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대출까지 갚아주진 않는다. 최근에 받은 대출까지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최근에 받은 대출이 전체 채무액이 30% 초과할 경우에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대출을 여러분이 여러 군데 받았으면 한 건 한 건 다 여기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다 따져봐야 된다는 내용을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전체적인 요건에 맞아야 되고 대출의 그 건에 대해서도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대표자의 대출인지, 기업의 대출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 목적의 대출인지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고요. 중요한 거, 세출발 기금은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반복적으로 신청하면 업무도 마비되고 진짜 받아야 되는 분들이 한참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심사가 이게 어렵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해서 한 번에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다만 초기에 신청할 때는 이제 부실 우려 단계였어요. 근데 실제로 악화돼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되는 부실 차주가 됐으면 그러면 이런 경우 빼고는 나머지는 다 안 된다. 그냥 한 번밖에 지원 안 된다. 중요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뭐 총 15억인데 담보가 10억이기 때문에 담보를 일단 무시한다면 순수 신용으로 받은 대출은 5억 원까지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채무 조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뭐 부실차주의, 보증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은 이제 뭐 채무 조정 쪽에서 나중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채무 조정이라는 것이 채무 조정이 여기서 얘기는 거의 이제 뭐 원금을 조금 깎아주겠다라고 여러분이 좀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채무 조정 이퀄 원금을 깎아주는 거다. 그리고 이거는 뒤에 나오지만 부실차주만 됩니다.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있는 부실차주의 경우에는 원금 조정을 지원을 하는데 그걸 우리는 채무 조정이라고 부르고 기존에는 그 대출을 해준 기업들이 모두 이거를 인정을 해줘야 돼요. 나중에 이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요 새출발 기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막 서로 간에 이제 투표를 하는 거죠. 이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원금을 깎아줄지 안 깎아줄지 대출을 돈을 빌려준 기업들끼리 이렇게 심의를 하는데 이번 거는 조금 신속한 채무 조정 지원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대출을 이렇게 빌려준 기업 중에 일부가 어떤 뭐 땡땡 캐피탈에서 우리는 채무 조정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세출발 기금이 일정한 값을 쳐줘 가지고 실제로 그 채권을 사 와서 채무 조정을 좀 시켜준다는 그런 프로그램도 뒤에 가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회사가 세출발 기금에 채권을 매각한 경우 세출발 기금이 채권자로 채무 조정에 참여한다. 그런 내용이 여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원래는 채권 금융회사들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세출발 기금이 그거를 사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금융회사는 매각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이제 빌린 사람 그 과정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들이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원금 조정이죠. 원금 조정인데 원금 조정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순부채를 계산을 합니다. 순부채는 뭐냐면 제가 지금 빚이 1억이고 재산이 2억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으면 되죠. 재산이 2억이니까 2억이 재산을 팔아서 1억을 갚으면 1억이 남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부채가 없는 거죠. 순부채는 없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상황이죠. 근데 반대로 빚이 2억인데 재산이 1억이야. 그럼 내 재산 1억을 팔면 빚이 2억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1억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1억에 대해서는 원금 조정을 하겠다라고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는 재산을 팔면 끝난다라고 보는 거고 반대로 부채가 재산보다 이렇게 많아야 되는 경우는 60에서 80%까지 원금을 조정을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감면율 같은 경우는 소득 대비 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같은 경우는 한 90%까지도 감면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뒤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실은 개인회생이나 파산, 뭐 기존에 있었던 뭐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의 그런 내용과 생각보다 대동소이한 내용들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인다라는 말씀도 이제 드려 보여요. 물론 미세한 차이점들이 이제 합니다. 그런 내용들은 뒤에 이제 따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한 0에서 70% 정도 그리고 총 44% 정도 보통 100을 빌렸으면 44는 탕감을 해주고 56만 갚으라는 거죠. 대출발기금은 이거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법원에서 따로 신청하게 되면 60에서 70 정도로 갑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오늘 우리는 요거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세출발기금을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세출발기금 해당 사항이 안 된다고 하면 요건 방법도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차주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기존 사업들하고 좀 비슷한 사업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차주가 재산이 많은 경우는 감면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기준이 나오지는 않지만 만약에 제가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집을 살고 있다. 그럼 보증금도 재산으로 뺏어가면 나는 아예 뭐 살 수 있는 주거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뭐 일정 재산이 인정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재산까지 인정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는 나중에 이렇게 신청하고 나서 여러분이 판단을 받아봐야 될 걸로 보이고 실제로 이제 너무 많은 그런 가이드가 오픈이 되면 그거를 이제 악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건 오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금리 감면 같은 경우는 이자나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또 금리가 많은 경우는 이제 전액 감면도 해주고 또 분할 상환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원금 감면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이 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장 10년간이 분할 상환을 기간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출발 기금의 핵심은 추심이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 여러분이 이제 3개월 장기 연체가 되면 맨날 전화가 와요. "돈 갚아라, 돈 갚아라, 돈 갚아라." 오는데 이거를 신청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제 그런 전화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조정을 요 새출발 기금 쪽에서 해줄 겁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여러분이 신복이나 그 개인회생을 해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다만 이런 지원 폭이나 내용들 그런 규모가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새출발 기금을 먼저 신청을 하고 제 생각인데요. 그래도 안 되면 법인 개인회생으로 가는 거. 이런 절차가 가장 표준적으로 보이고 하지만 이제 그 현재의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뭐 새출발이 잘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반대로 요거를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출 금액이 낮고 어쩌면 뭐 재산도 좀 더 있고 그런 경우는 요게 좀 더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생각보다 존재를 하게 돼요. 네, 일단은 출발기금이 지금 처음에 나온 상품이고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지원이 좀 폭이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한번 신청을 해보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권장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 조정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다. 무조건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그리고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돼야지 지원된다는 걸 여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에 나는 이제 부실 우려 차주입니다. 부실 우려 차주 같은 경우는 현재 장기 연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원금 조정은 안 돼요. 빚은 다 갚아야 돼요. 대신에 금리는 깎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를 연장해 줄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최대 금리를 9%까지로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이 부실차주 같은 건 이미 신용이 낮아졌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신용정보원에 여기는 지금 현재 연체나 체납이 있는 그런 신용 불량자다라는 게 등재가 되지만 이 부실 우려 차주는 그런 신용 정보에 등재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 이 뒤에 이제 내용이 나오게 돼요. 연체 30일 이후 뭐 이렇게 조정 금리가 나오는데요. 이건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라고 핵심적인 내용은 장기 분할 대출로 전환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분할 상환 기간은 거치 기간 한 1년, 분할 기간은 1에서 10년. 이런 부분들 나중에 여러분이 얘기하게 되고 거치 기간 중에는 이자 유행도 가능하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추심이 중단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실 우려 차주 같은 경우는 좀 신용이 유지된다라는 부분이 조금 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런 채무 조정에 대한 실정 절차는 유성 콜센터와 이제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서 9월 중에 오픈을 한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능하면 상담을 꼭 받으신 다음에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넣을 수 있는지 넣으면 대략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대체 상품도 있다는 거 그런 내용도 같이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장기 저리 대출이란 개념이 없어요. 근데 아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장기 분할 대출이란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출발 기금은 또 반대로 또 원금 감면은 개인 회복이 또 크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인회생이 원금 감면과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장기 대출 그거를 좀 섞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 좀 섞어서 만들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아무튼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의 경우는 역시 원금 감면이 가능하다. 근데 3개월 이내의 연체 아니면 현재까지 연체가 없지만 매우 매우 힘든 상황 그런 상황이라면 여기서 대출 기간도 늘려주고
원금 조정을 해주지 않지만 금리나 대출 상환의 기간을 늘려줘서 갚을 수 있도록 연장을 해주겠다라는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채무 조정에 대한 뭐 절차와 이렇게 내용들이 이렇게 뭐 나와 있는데요. 한 번씩 정도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향후에 이제 추가 병행 지원을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특히 부실 우려 차주 같은 경우는 대출이 뭐 이렇게 좀 만기가 연장되거나 금리가 낮아지는 건 있지만 현금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아니면 1,500 이런 식으로 인차 보증금 80%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액 보증에 대한 내용들이 더 추가적으로 되고 신용 점수도 좀 더 좋게 반영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부실 차주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3개월 장기 연체이기 때문에 5년 동안은 그게 신용평가에 반영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는 정보가 2년간이 이게 되기 때문에 5년 동안은 신용점수가 낮은 거고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는 정보가 있으면 아마 카드나 대출이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즉 내가 부실차주로서 세출과금을 신청하면 2년 동안은 정상적인 대출이나 카드도 사용하기가 어렵다. 다만 2년 이후에는 여러분이 신용을 개선해서 정상적으로 다시 쓸 수 있다라는 내용이 여기 이제 있는 거고 부실 우려차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단기 연체적 같은 정보를 해제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용 등급에 크게 문제가 없도록 하고 추심도 중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제 신용 점수나 이렇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실 우려 차주는 정상 금융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다만 원금 탕면이 안 된다. 원금 탕감이 안 되기 때문에 부실 우려 차주 같은 경우는 나중에 좀 더 추가적인 운영 자금에 대한 대출이나 그런 내용들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신용에 대한 점수는 낮아질 수 있는 바 그러면 한도 축소나 이런 금리 인상 이런 내용들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금융기관에서 우리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금리도 손해 어떻게 보면 그 기존 대출 기관에서 금리도 손해 봐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뭐 원금까지 뭐 깎으라 그러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세출바 기금이 적당한 가격에 사세요. 라고 이렇게 팔았을 경우에는 그 팔았던 데이터나 그런 데이터가 금융권에 공유가 되니까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겠죠. 이 업체는 신용이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들 일부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즉 채무 조정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 채무 조정을 받으면 바로 신용이 살아나는 건 아니다. 특히 부실 차주 같은 경우는 2년은 신용은 거의 죽었다고 봐야 되고 부실 우려 같은 경우는 큰 그런 부분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신용 점수 하락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설명을 좀 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실은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잘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내용이 생각보다 많고 그리고 이거는 사례도 되게 복잡할 겁니다. 어떤 채권을 쓰거나 왜냐하면 저희 그 사무실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대출의 회생이나 파산 아니면 채무조정, 신용보증 어떻게 보면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그리고 개인회생 파산 이런 쪽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실은 제가 이쪽 분야의 완전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관련된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소를 보내드려서 해결이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대부분이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간접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한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좀 복잡해요. 어떤 부분이 복잡하냐면 개인 명의 재산이 어디까지인가를 판단하는 그런 내용이 복잡하고요. 두 번째는 어느 게 유리한가죠. 채무 조정이 유리한가, 세출과 기금이 유리한가 이런 부분을 따져볼 수 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내가 부실 차주로서 세출과 기금을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부실 우려 차주로서 만기 연장이나 금리 우려 혜택을 노릴 건지 아니면 최대한 버텨보다가 그래도 아니면 차라리 이걸 하지 말고 아싸리 그냥 개인회생을 가버리니까 아싸리 신용회복위원회 간다. 그런 거에 따른 장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 상황을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세출박이금이 무조건 제일 좋다는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다. 아까도 그 비교표에 보셨지만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는 거고요. 또 여러분이 나중에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통 여기서는 일부 원금 감면도 있죠. 원금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장기 대출을 장기 상환해주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개인회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근데 감면율이 높죠. 개인회생은 대신에 장기 상환 없습니다. 새출발기금, 출발기금은 이 두 개를 섞었다라고 보는. 어떻게 보면 부실 우려 차주는 감면을 해주지 않지만 장기 상환이나 금리를 깎아준다. 그리고 부실 차주는 아예 감면도 시켜줄게.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짬뽕으로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단 내 상황을 만약에 인지를 했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세출과 기금의 조건을 우선 공문들도 읽어보고 상담도 해서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좀 시간이 된다면 신용회복위원회도 한번 가보고 조금 더 시간이 된다면 개인회생까지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뭐든지 이런 기관에 대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그 장단점에 대해서 꼼꼼히 한번 여러분 확인을 해보고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겠고,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짤 수 있습니다. 대출발기금을 먼저 신청을 한다. 안 되면 개인회 이런 식으로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출발기금을 받고 또 다른 자금을 받는다. 아까 뒤에 있는 그런 이제 세출 여기서는 이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원금을 감면해 주거나 금리를 깎아 주거나 대출을 연장해 주는 게 이 자금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돈을 받는 방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용이 어느 순간은 이런 특히 부실차주 같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2년 동안 신용이 정지돼 개인회생도 마찬가지로 정지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신청해서 그냥 바로 받자가 아니라 신청을 하면서 내가 뭘 준비할 것들이 생깁니다.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재산 정리 같은 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런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세출발기금이 전략적인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원금 감면을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근데 그 원금 감면을 만약에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생각에는 개인회생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아 보인다. 다만 원금 감면율이 낮다면 오히려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좀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가능하면 이 세 군데를 상담을 다 받아보는 게 제일 좋은데 바쁘면 일단 세출받기금만 먼저 알아보고 나머지 카드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걸로 여러분들께 간단히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작업이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이제 9월 중순에는 좀 더 심층 분석해서 다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더 궁금하거나 같은 의견들이 있으시면 서로 여기서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빨리 끝나라고 알림창이 떴나 봐요. 네, 아무튼 오늘 그 좀 무거운 자금이었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